그런데 취월인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왜 그러냐? 앞에 구절에서 개경연이 좌와. 제일 먼저 돗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꽃이 떨어졌어요. 그 위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쫙 있어요. 이제 풍경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있어요. 항상 배경이 먼저, 한시 보면은 배경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와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 이야기만 하는 산수시. 보통 이제 산수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자연 풍경을 노래하는데 자연 풍경만 노래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필을 쓰실 때에도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자연만 묘사하는 수필을 쓸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인간이 안 들어가면 뭔가 힘이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자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야죠.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풍경이 아름다워서 풍경만 찍어도 좋겠지만 거기에 사람이 정확하게 잘 배치가 됨으로써 확 살아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구슬돗자리가 있고 꽃이 떨어졌어요. 그 배경이 있어요. 아름다운 배경인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앉았어요. 좌와. 그랬는데 이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동사로서 술잔을 주고받아요. 따라다녀요. 이 문장 전체에 힘을 주죠. 그래서 동적인 느낌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마셔요. 그럼 당연히 취하겠죠. 근데 사람이 취했다고 안 하고 달도 취했네 그래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왜 놀라우냐면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성을 파괴하면서 성립을 해요. 예상 가능하거나 상식적이거나 일상이라는 게 뭡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비슷비슷하고 똑같고 그래서 지치게 하고 지루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뜨리고자 예술이 생긴 겁니다. 이 반복성과 일상성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지루하게 하고 답답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고 싶어요. 그걸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술입니다. 해방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상성을 파괴해야죠. 예상 불가능한 것. 깜짝 놀라게 해야 돼요. 좋은 의미에서 놀라게 하는 것. 그야말로 경탄시키는 거죠. 경탄은 경은 놀란다는 건데 나쁜 의미에서 나쁜 일이 생겨서 놀라는 게 아니라 즐거운 놀라움. 이게 경탄이잖아요. 그래서 경탄시키려고 하면은 예상을 벗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제와 똑같은 길을 걸어서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남자니까 여자에 관심이 있겠죠? 아주 이쁜 그냥 이쁜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요. 여인들을 많이 일상생활에서 막 보게 되죠. 하루에도 수백 명 보는데 눈이 번쩍 뜨는 미는 거의 못 만나죠. 텔레비전에서나 보죠. 눈앞에 그런 미인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경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상성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밖에도 일상성을 벗어나는 일은 많아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가끔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수필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필가로서 이백이 어떻게 일상성을 파괴하는가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자 꽃자리에 앉았어요. 술을 마셔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 다음 구절은 어디로 갈까요? 예상키로는 야 헌하게 취하니 세상이 내 것 같구나 라든가 기분이 아주 호쾌하구나 이렇게 그냥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멈출 수 있는 것 기분이 호쾌하구나 라든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상성의 연속일 뿐이에요. 술 마시는 일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취해서 기분 좋다. 옛날에도 기분 좋았고 지금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상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취한 것이 쫙 시선을 돌려서 이 범주를 벗어나서 갑자기 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려요. 취월, 달로 시야를 확장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산수화 있잖아요. 산수화. 그럼 산수화에 산을 이렇게 쫙 그렸어요. 그 뒤에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산수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산수화에서의 여백은 공백이 아니잖아요. 나물 여자 흰백자인데 빌공자 흰백자 공백하고 달라요. 공백은 채워야 되는데 아직 못 채우기로 예정돼 있는 공간인데 여백은 처음부터 비워놓으려고 비워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백이 진짜 산수화예요. 산은 그림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백이 주인공인데 여백만 그리면 흰 종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수를 그림으로써 여백이 드러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백을 가리키는 화살표인 거예요. 산수화에서 독자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흐뭇해지고 하는 것은 일면 그 산수가 아름다워서 그렇기도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산수보다는 여백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산수가 여백으로 확장되는데 이번에는 여백이 그림 밖으로 확장돼요. 여백 밖에는 뭐예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여백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표현에 그림이 또는 그림 그린 의취가 화의가 그림 화자 뜻 의자 해가지고 화의가 그림 밖으로 넘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림이 사방 1m로 그렸어요. 근데 넘쳐서 사방 2m, 사방 1000m 이렇게 되면 더 훌륭한 그림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시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시상이 시 밖으로 넘치면 그 넘치는 부분이 바로 예술이거든요. 우리를 아득한 데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일상성 확장과도 또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취월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돗자리 펴놓고 앉아서 술 마시는 것까지는 산수화인데 거기서 갑자기 여백을 거쳐서 그림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일상성을 벗어나서 사방 1m짜리 공간을 벗어나서 사방 1000m도 아니죠. 달쯤 되면은 미터로 계산할 수가 없죠. 킬로미터로 계산해도 한참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달이 물리적인 달이 아니죠. 취했어요? 취했다는 건 뭐예요? 의인화. 달도 사람인 거죠. 달이 내 친구인 거죠. 그러니 이 비우상이 취월이 얼마나 멋들어진 표현입니까?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감상함으로써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래 한 곡에서 17가지 소리를 드러내는 어떤 친구 또는 정명은 지휘자가 100명의 연주자 중에서 어떤 친구가 틀리거나 맞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를 딱딱 알아내는 것 이런 데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천재적인 수준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정명훈 선생 밑에서 악장을 하고 파트장을 하고 뭐 하다못해 거기서 연주를 할 정도 시향이나 혹은 국립교향악단 단원 정도 되고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보통 음악 전공한 분보다 그런 정도는 돼야지. 단원 정도는 돼야지. 수필이 괜찮지. 그 이하면 수필 별로 재미없어요. 하물며 200 정도 되면요. 정명훈보다 못할 리가 있나요? 정명훈 선생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200은요. 1300년 동안 중국 1등 시인이에요. 중국 인구가 좀 많습니까? 거기서 1등이라니까요. 문학가 중에 1등이에요. 정명훈 선생에게 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카라얀한테도 질까 말까 해요. 제가 보기에는 카라얀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카라얀은 지휘자예요. 작곡가가 아니라고요. 진짜 창조한 사람은 작곡가예요. 남이 창작해놓은 거 가지고 지휘 잘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휘라는 것도 일종의 창작이지만은 그 사람이 지휘를 아무리 잘한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보다 위대한 건 아니에요. 근데 200은 창작가라고요. 나무 시, 나무 수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무리 잘 나왔자요. 창작가 자체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거든요.
지휘자는 일종의 문학에 있어서 평론가 비슷한 거예요. 원작이 중요한데 이백은 원작자라니까요. 중국 최고의. 중국 최고일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서양의 어느 시인에게 비한다고 하더라도 꿀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시인이라고요. 그런 위대성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수필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필로 넘어왔을 때, 이백의 천재성이 수필로 넘어왔을 때 어느 부분에서 그 17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 혹은 170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 위대함이 숨어 있는가?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보는 눈이 생겨야 창작하는 실력도 느는 겁니다. 그냥 좋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구석구석을 알아내야 돼요. 거기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렇게 누한 말씀을 드려서 말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개경연이 좌화하고 비우상이 치월이로다. 불유가작이면 하신아회야.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들어가요. 멋있게 다 흐드러졌어요. 호쾌하게 시작해서 난만하게 흐드러졌어요. 자, 거기서 끝나느냐? 난만한 데서 끝나면 어지러워요. 마무리를 해야죠. 예를 들면 기승전결해서 전까지 탁 퍼뜨렸으면 결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드라마 같으면은 딱 클라이막스를 친 다음에 대단한, 음악 같으면 쫙 올라가다가 쫙 해서 으뜸으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이제 불유가작이면 불유, 아니 불 있을 유, 있지 아니하다, 그럼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없다는 말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 뜻은 같은데 문학적 효과는 달라요. 없다, 없을 무자를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가작이면 무가작, 리듬이 안 나죠? 가작은 이제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래서 이제 심사 같은 거 하는데 보면은 문학 뭐 경연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가작은 한 3등 되면 가작이라고 그래요. 그 위에 뭐 최우수작, 무슨 작이 있고 그리고 가작이에요. 그게 아니고 가작은 아름다운 작품, 좋은 문학 작품, 문학 작품만이 아니라 좋은 작품을 가작이라고 그래요. 불유 가작, 가작이 없으면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이 만약 가작을 지어내지 못하면 아우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시를 짓지 못하면 이런 건데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무가작이면 그러면 얼마나 삭막해요. 없을 무자가 아주, 없을 무라는 글자는 그렇게 좋은 글자가 아니잖아요. 없다고 안 하고 불유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 훨씬 밝은 느낌이 나죠. 무가 검은색이라면 부류는 부정이기는 하지만 검은색이 아니에요. 밝은 색이에요.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그 언어를 구사하는데 이해를 해야 되고 쓸 때 그렇게 써야 돼요. 예를 들면 피천득 선생님의 그 인연이라는 말에서 아사코와 얘기를 다 마친 다음에 세 번째는 안이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러거든요.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세 가지가 뜻은 똑같아요. 근데 느껴오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안 만났으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이 만났으면, 안을 두 음절로 늘렸죠? 안보다는 안이 하니까 훨씬 부드럽잖아요. 안이 만났으면. 만나지 않았으면 이거는 훨씬 더 딱딱해요. 그래서 안이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훨씬 부드럽잖아요. 비 선생님이 이러한 그 언어의 음악적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섬세합니다. 그분은 그런 이런 경우에 항상 아니라고 써요. 그리고 그것은 피 선생님만이 아니라 당대의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어법이 많아요. 조선시대는 거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각박해지잖아요. 내려오면서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면 언어도 딱딱해져요. 세련되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오늘날로 와서는 세련되었다 이렇게 강해져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옛날 훈민정음이 발표되고 그 이후에 2시 언해,
두보라고 하는 위대한 시인, 중국 시인이죠. 이백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중국 최고의 시인 2명 가운데 1명, 언해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 한글로 당시로서는 훈민정음으로 푸른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럼 두 시를 배우자는 것도 아니고 고대 한국어가 어땠는지를 그걸로 배우자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두 시 언해에 보면 항상 꽃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곧이라고 나와요. 곧, 고지, 꽃이 할 것을 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꽃이라고 하는 된 발음, 쌍기역 이런 된 발음이 없었고 꽃 이런 말을 곧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부드럽잖아요. 근데 점점 내려오면서 강해져가지고 꽃 이렇게 변한 거예요. 마치 세련이 세련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것인데, 안이와 안도 마찬가지예요. 안이가 안으로 점점 더 단단한 말, 딱딱한 말로 바뀌는 것인데, 이제 비 선생님만 하더라도 저희보다 연배가 40년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는 훨씬 지금보다 부드럽고 행동도 훨씬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비 선생님 자신도 그렇지만은 당대에는 그렇게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에도 때에 따라서는 안이라고도 쓰겠지만은 야 여기는 아니라고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유가작이면 가작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됐어요. 하신 아회야 어찌하 별신 선비야 이제 품을 회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비의 회포를 풀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선비 야자는 또 선비 사자라고 따로 있잖아요. 또 선비 유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 유나 선비 사는 각각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같은 선비인데. 근데 아는 우아하다고 할 때 아자거든요. 선비는 선비인데 그냥 선비가 아니라 문학 예술을 하는 그런 선비예요. 그래서 우아예요. 그래서 아회, 선비는 선비인데 우리가 시인으로서 시적인 정취를 느낄 줄 아는 그런 회포, 아회를 불유가작이면 아름다운 작품, 시 한 편 멋지게 쓰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의 우아한 이런 시정을, 문학 예술적인 소회를 풀 것이냐 이거예요. 불유가작이면 하신 아회야. 앞에서 경치 좋고 술 마셨고 기분 이렇게 좋고,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끝낼 거냐 이거예요. 보통 사람 끝내는데 우리 선비고 우리는 시인이다 이거죠. 하신 아회야 여시 불성이면, 같을 여자인데 여기서는 만일 여자로 쓰였어요. 만일 시를 여시 불성 이루지 아니하면, 지어내지 못하면 여시 불성이면 이 한시는 짓기가 어려워요. 온도 맞춰야 되고 글자 수도 맞춰야 되고 별별 거 규칙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해내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시 불성이면, 혹은 가자까지 못 짓고 평범한 작품밖에 못 짓는다면 이런 거예요. 여시 불성이면 벌의 금곡주수하리라. 벌할 거야. 벌을 하는데 뭐 때려주고 그런 건 아니고 의지할 거야. 벌의 무엇으로써 벌할 거야. 뒤에 금곡주수, 금골짜기예요. 금으로 만든 골짜기의 술로서 벌할 거야. 금곡이라는 데가 진짜 있었는지 아니면 술잔을 금곡, 금으로 만든 골짜기로 비유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곡의 술로서 어쨌든 벌주를 마셔야 될 것인데 마지막에 수라는 글자가 있어요. 산수 할 때 수예요. 하나 둘 하는 그런 수예요. 이 수라는 글자는 수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몇 개라는 뜻도 있어요. 이 글자 자체가 하나가 아닌 몇 개, 서너 개, 너댓 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몇 잔의 술을 벌주로 마셔야 할 거야.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시 불성면 벌의 금곡주수하리라. 만일 시를 짓지 못한다면 너희들 동생분들 벌주 몇 잔 마셔야 할 걸. 이러고서 이제 끝나는 것이 이 춘야연 도리원서라고 하는 명문,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수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명수필 내지는 명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수필을 먼저 한문, 원문으로 낭송을 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말로 풀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야연 도리원서 200 부천지자는 만물지 영녀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이 부생이 양몽하니 위환이 기하오 고인이 병촉 야유는 양유이야로다. 황 양춘이 소아이 연경하고 대괴 가아이 문장이라. 회 도리지 방언하야 서철륜지 낙사하로다. 군계 준수는 계위 희련이요 오인 영가는 독참 강락이로다. 유상이 미하고 고담이 전청이라. 개경연이 좌화하고 비우상이 시월이로다. 불효 가작이면 하신 아회야 여시 불성이면 벌의 금곡주수 하리라. 복사꽃, 자두꽃, 만발한 꽃다운 동산에서 여러 아우들과 시회를 열고 묶은 시집 앞에 설을 쓰다. 이 백. 무릇 하늘과 땅은 만물이 쉬어가는 여관이요 시간은 그 여관에 묵어가는 영원한 손님이다. 허무한 인생 꿈 같으니 즐거운 때 얼마나 되리. 옛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밤중에 눈 잃었다 하면 그럴만도 한 일이라고 하겠다. 하물며 따뜻한 봄이 아지랑이 풍경으로서 나를 부르고 이 땅덩이가 나에게 글 솜씨를 빌려 주었음이랴. 복사꽃, 자두꽃, 만발한 꽃다운 동산에 모여 하늘이 주신 형제간의 우위를 풀어 펼치는구나. 손 아래 빼어난 여러 아우님네들 옛 시인 혜련과 같은데 나의 노래 부름은 홀로 옛 시인 강락에 부끄럽네. 그윽한 풍경 다함이 없고 꼴꼴꼴 높은 목소리 고담 준논 맑게 굴러 흘러가는구나. 흐드러져 떨어진 꽃을 방석 삼아 앉으니 굿을 돗자리 펼쳐 놓은 듯하고 깃털 술잔 오가는 가운데 달도 취했네. 그려. 여기에 아름다운 시 작품 없으면 어찌 시인으로서의 우아한 회포를 풀겠는가. 아우님네들 만일 멋진 시 한 편 지어내지 못하면 저 금곡의 벌주 몇 잔을 마셔야만 하리.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좋은 수필, 좋은 문학작품 감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